아저씨, 거기 앉지 마!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야? 그거 버릴 건데 왜 남의 물건에 손대? 또 망가뜨리려고? 아니, 아저씨, 몰골 좀 봐요. 피아노는 아무나 치나? 이런 술꾼이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삐걱삐걱 소리 내면 동네 사람들 다 민원 넣어. 당장 가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너무 심한데. 그런데 진짜 술 드신 것 같긴 해. 그래도 한 번만 치게 해주면 안 되나? 한 번 치고 끝낼 사람이면 이 꼴이 됐겠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처음엔 한 곡만 일해놓고 나중엔 나 예전에 뭐 했던 사람 이러면서 버티고 들어눕는다니까. 미안합니다. 제발 한 곡만 쳐보겠습니다. 잠깐! 인생지혜 극장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피아노 앞에서 다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이 웃기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때 모두가 꿈꾸는 세계 무대 위에 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 무대는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이 술 냄새를 숨기려고 목도리를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지하철 출구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고, 그게 제게는 차라리 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눈 똑바로 오래 바라보면 제가 더 불쌍해지고 추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한 가지 달랐습니다. 인도 끝 가로등 아래 쓰레기 봉투들 옆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몇 개는 들어가서 안 올라왔고 뚜껑은 비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폐기 예정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 한쪽이 콱 눌렸습니다. 나랑 똑같네. 버려진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라는 걸 저는 너무 오래 살아서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아무도 그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리자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술주정 때문에 떤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어기려는 사람처럼 겁이 나서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술에 찌들어 살기 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던 날을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기억은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데, 제 아내는 제가 연주를 끝내고 돌아오면 항상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요. 당신, 오늘도 고생했어. 배고프지?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그 아내의 말들이 세상 어떤 박수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 집은 급하게 조용해졌고, 조용해진 만큼 제 마음은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잠이 안 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면 마치 건반을 거부하듯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젠 그런 거로 먹고 살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력도 많이 죽으셨고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또 쓰러지면 남은 우리만 힘들어. 아빠, 술 좀 줄여. 정신 좀 차려. 그래도 유명했던 사람이 주변 보기 창피해. 저는 그 말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들인지 나를 정리하려는 말들인지 끝내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완전히 술에 찌들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술은 악기처럼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루면 나를 달래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손을, 내 말을, 내 얼굴과 건강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시선 아래에서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피아노는 고장난 부분도 많고 낡고 음도 탁했지만 저는 천천히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의 기침 같았거든요. 저는 클래식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연주가 아니라 제가 저를 붙잡는 연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둘이 돈도 없고 집도 없던 힘든데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 그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자 사람들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둘 느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혹시라도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아니, 사실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까봐 겁이 나서요. 그런데 뒤쪽에서 작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곡, 나 어릴 때 엄마가. 그 말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더 세게 눌렀습니다. 깨진 건반을 피해가며 저는 피아노를 살려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찍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치 유명한 사람을 찍듯이 동영상을 멈추지 않았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연주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둥글게 감쌌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제 또래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손을 가슴에 얹고 아주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심장이 쿵하며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연주가 그렇게 좋나? 그 할머니는 음악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은 지나온 세월의 그리운 기억 때문에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청춘, 누군가의 결혼식, 누군가가 떠난 날, 그런 시간을 꺼내는 얼굴.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와 제 앞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몇 곡만 더 쳐주세요. 할아버지, 그 한 단어가 제 목을 꽉 조였습니다. 저는 평생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저를 저런 사람, 노인네라고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가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불러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커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다시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 박수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마치 유명인사를 본 듯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료급식소 구석에서 밥을 먹던 도중 어떤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어떤 젊은 여자가 제 연주를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아세요? 지금 난리예요. 댓글에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냐? 대체 뭐 하시던 분이길래 이 어려운 곡을 하면서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 같은 노인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면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코트, 핏줄 도드라진 손 등 깨진 건반을 피해가는 말라서 터버린 손가락,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박수치는 장면. 영상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피아노에 정체 모를 할아버지가 앉는 순간. 그 아래 조회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연주 소리가 좋았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술이 아니라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술이 땡겼습니다. 아니, 술이 아니라 모멸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지? 버릴 땐 언제고? 왜 내가 길바닥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세상에 퍼지고 나서야 전화를 하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연주한 걸 보고 연락한 거냐?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연락 와요. 방송국에서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식사도 못 챙겨 드시며 힘들게 사신 건 아닌지, 건강엔 이상 없는지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라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고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영상 올린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죄송해서요. 이상하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연주가 너무 슬퍼서요.
사람들이 댓글로 저 연주하는 손 이 사람 여러 살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 손이 사람을 살렸다. 그동안 술로 자기 자신도 못 살리던 가족들도 내팽개 치던 손이 누군가를 살렸다고요. 그러곤 여자는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지연이라고. 지연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내일도 거기 오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피아노 조율사인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감동받아서 그 피아노 살려주겠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실례지만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애처럼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가족도 친구도 오래도록 제게 묻지 않던 질문.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일 술 없이 갈 수 있을지 모르네요. 그러자 지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이렇게 바꿔요. 술을 끊는 약속 말고 그냥 내일 피아노 앞에 앉는 약속. 그 말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움직이며 공중의 건반을 그리며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려면 먼저 내일을 그려야 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 앞에 작은 담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어제보다 조금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폐기 예정 스티커가 떼어져 있었고, 망가진 건반 몇 개가 임시로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혹시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제 악보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제가 버렸다고 믿었던 것. 저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정호 씨, 실력이 녹슬어 무대에서 내려와도 나는 당신을 박수 칠 거야. 당신이 살아 숨쉬는 게 나에겐 제일 크고 감동적인 연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적어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악보를 끌어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아내지만 내 존엄을 잃어서 무너진 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쪽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 그 실루엣을 보자마자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너무 오래 기다리던 소리였거든요. 딸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아빠 손 이렇게 된 거 처음 봐. 딸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아빠가 술 먹는 게 싫어서 아빠를 그냥 밀어냈어. 저는 그 말이 솔직해서 더 아팠습니다. 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 보고 아빠가 술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아빠가 가족과 아빠의 존엄을 잃어서 망가진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 저는 딸의 머리 위로 눈이 시려웠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엄마 돌아가고 나서 아빠가 무너질 때 내가 제일 먼저 아빠 편 들어야 했는데 나도 힘들어서 도망쳤어. 그리곤 오빠가 말했어. 아빠는 우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딸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니잖아. 아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가족 대신 술을 선택한 건 아빠가 약해서 그랬다. 어른답지 못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여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이 저를 끝내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이런 데서 이러면 그 말에 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처음 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런 데서 이러면 창피한 건 아빠가 아니라 너야. 너 뭘 알아? 아버지 술 때문에 우리 집이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돌아가고 아빠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아빠를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어? 아빠한테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셔야죠.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제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제야 진짜로 묻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내려놓은 자리까지 왔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 말 들으면 그 순간 제 뒤에서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 아들이 데리고 온 제 손녀였습니다. 손녀는 제 앞에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피아노 또 쳐줘. 엄마가 할아버지, 음악 들으면 사람이 편해지고 착해진대. 그 한마디에 아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착해진대. 그 말은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너진 얼굴로 손녀를 안아 올리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죠. 저도 무서웠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고 제가 아버지를 살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듯이 아버지를 정리하려고만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아버지 탓을 했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눈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과 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술에 찌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거다. 대신 너희도 항상 함께 와서 같이 받아줘라. 나를 관리하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람 아니 아버지로 대해줬으면 하는구나. 아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항상 같이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딸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갈게. 그때 지연이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마음속으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아직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연주는 제가 살아 돌아오는 저 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일 힘드셨던 게 뭐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명했다가 은퇴한 것보다요. 제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게 더 힘들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르신은 전혀 쓸모없지 않으신데요. 병원에 이렇게 항상 같이 동행하는 자녀분들은 처음 봅니다. 그 말이 그날의 두 번째 연주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 고물 피아노는 새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조율사가 무료로 손을 봐줬고, 어떤 분은 건반 덮개를 새로 달아줬고, 어떤 분은 이 피아노를 우리 동네 문화센터 가운데 놓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작은 강당에서 저는 아주 작은 연주회를 했습니다. 큰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적인 무대보다 더 떨렸습니다. 맨 앞줄에 딸이 앉아 있었고, 아들이 앉아 있었고, 아들 옆엔 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는 제 연주가 시작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결국 원했던 건 박수가 아니라 가족들의 감동받은 표정이었구나. 연주 중간에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먼저 떠난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고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에게 바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건 돈과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보다 먼저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그 한마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편 해도 될까요?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우리 앞으론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아와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거라는 거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대신 한 가지 약속하자. 서로를 재지 말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값지다. 딸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런데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버려집니다. 그럴 때는 혼자 술 마시며 버티지 마세요. 누구든 좋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세요. 나 오늘 괜찮지 않다. 그 한마디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저는 버려진 피아노 앞에서 그 한마디를 처음으로 제 마음에 해줬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직 다시 울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